네, 오늘도 두 분과 이제 오늘 시장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MSCI가 한국 지수 반기 리뷰 결과를 또 발표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이제 편입된 종목들과 더불어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두 분과 짚어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지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MSCI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MSCI 한국 지수 등의 반기 리뷰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이제 좀 정확하지는 않은데 7시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확정이 되면 바로 전해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편입 예상 종목에 대해서 두 분과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편입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가 이제 공통으로 꼽고 있는 종목은 SK바이오팜과 SK케미칼입니다. 그 외에도 증권사들은 두산중공업 그리고 한미사이언스의 편입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SK케미칼, 두산중공업, 한미사이언스를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백신 CMO 회사로서의 턴어라운드가 또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또 증권사 리포트들도 많더라고요, 차장님. 네, 그러니까 사실 어제 같은 경우 웬만한 이제 그 코로나 관련 기업들은 다 급락을 해버렸는데 이제 그 녹십자라든가 SK케미칼 같은 이제 CMO가 가능한 백신 CMO가 가능한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 화이자가 이제 뭐 백신 성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내비쳤는데 내년까지 이제 생산량이 한 1억, 그러니까 13억 도주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이 2개씩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6억 도주 정도가 좀 될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6억 명이 딱 이제 내년에 맞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인구가 78억 명 정도 돼요. 그러면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전 세계에서 몇 군데가 없으면 특히 한국이 또 거기에 최적화된 그 어떤 기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화이자에 뭐 SK케미칼이 납품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국내 백신 업체들이 어제 좀 차별화돼가지고 주가 좀 급등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거기다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도 12월 달에 그 이제 결과를 발표할 텐데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내년부터 그 CMO 를 통해 가지고 이제 SK케미칼이 대량 생산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기업 가치가 한 단계 레벨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그런 걸 이미 좀 반영은 했어요. 사실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선반영은 좀 했겠지만 그런 모멘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 주가는 좀 살아 있고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는 지금 이제 MSCI 지수 편입을 좀 앞두고 있는데 주가 지금 뭐 46만 원까지 이제 전고점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이것도 좀 선 반영이 됐어요? 반영은 하고 있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예전에 그때 8월 달이었나요? 5월이었습니다. 그때 반기 리뷰 할 때 그 당시에도 시젠이란 기업이 그 이제 MSCI 뭐 편입된다, 뭐 알테오젠 뭐 이런 또 신풍제약 이런 기업들이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거기 편입됐던 기업들이 결국 그날 리밸런싱하는 종가에 주가가 외국인 매수로 엄청나게 폭등을 해버렸어요. 그 종가 기준으로. 그래가지고 SK케미칼도 아마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이번 달 말까지는 주가가 꺾일 가능성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강세 흐름 이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 이제 뭐 트레이딩 전략이 될 텐데 이번 달 말에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이벤트가 끝나버리면 수급적으로 더 이상 들어올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주가는 이제 차익 매물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혹시 이제 오늘 MSCI 지수 한 80% 이상의 확률로 거의 뭐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데 일단 만약에 되면 이번 달 11월 30일 날 종가에 편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29일이나 30일 정도에 뭐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뭐 리뷰 발표일에 매수를 하고 변경일에 매도하는 전략 그것도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도 수익이 났대요. 그동안은. 근데 이제 과거 데이터를 제가 그 보고서를 봤어요. 거기 한 삼성증권에서 썼던 보고서 예전에 봤는데 그 과거 데이터들을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도 그 수익이 났다고 하는데 다만 지금 이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위치거든요. 부담스러운 가격이군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혹시라도 뭐 이제 뭐 다음 주까지 좀 밀린다면은 그런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이렇게 올라온 구간에서 또 편입됐다고 그것만 믿고 덜컥 사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혹시 좀 밀리는 흐름이 나올 때 한번 그런 플레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내년 전망도 좋고 수급 이벤트도 좋지만 현재 주가가 놓여 있는 위치가 또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도 이번에 또 편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친환경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두산중공업도 주가가 좀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단계죠.
네, 다 지금 바이오주인데 네. 혼자 독야청청하게 들어갈지 아, 말지를 요즘 대세가 또 친환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원래는 이 회사가 친환경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뭐 원전 관련된 쪽 그리고 어떤 화력 발전 쪽에 강점 있는 회사가 이제 변하려고 하는 상황들인데 솔직히 MSCI 관련된 쪽의 편입 여부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 될 가능성이 적다고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지금 두산그룹의 구조 조정이 완료가 되기 시작하는 부분들. 일단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차차 좀 순차적으로 좀 잘 되고 있죠. 이런 흐름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석유 화학 그러니까 어떤 화석 원료 가지고 사업했던 부분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전환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과 함께 나머지 매각되지 않은 그리고 또 유지하고 있는 두산그룹의 계열사로 변화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들은 일단 우상향 패턴으로 바뀌는 과정이지만은 그에 따라서 뭐 MSCI 편입에 따라서 단기 변동성은 생길 수 있겠는데 이런 지금 구조조정 과정과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은 시도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나온 주가가 이제 지금 증자가 이어지는 과정 쪽에서 지금 증자 흐름들까지 감안한 가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회복세가 들어가면서 움직인다는 관점 쪽에서 초점을 맞췄을 때 네. 약간 기대감과 함께 움직이게 되면 약간 18,000원대 정도까지는 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에 대한 투자 의견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입에 예상되고 있는 종목 한미사이언스도 있습니다. 올해 이제 한미사이언스의 주가는 하반기 내내 주가가 좀 쉬어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뭐 모멘텀이 될 만한 요소는 없는 건가요, 차장님? 사실 이게 네. 특별하게 한미약품이 요즘에 뭐 신약 개발 관련해가지고 뭔가 임상 결과가 좀 나올 만한 게 조용하죠. 없는 네. 상태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좀 있는 상황이고 이게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한미약품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제 이 신약 수출을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권리를 반환하는 이슈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실망들을 좀 많이 한 상태인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신약이라든가 기술 수출했던 이제 신약들이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학회가 중요한데 지금 당장 뭔가 좀 학회가 열리는 시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 1월 달에 또 한번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정확히 열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온라인으로 열릴 수도 있는 거니까 한 매년 1월에 열리거든요. 그때가 한번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좀 모멘텀 공백 구간이니까 어쨌든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미사이언스가 이제 지주사니까 한미약품에 대한 좀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좀 크게 갖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한미사이언스는 좀 독특하게도 이 기업이 사실 저는 이번에 거의 편입은 안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 게 왜냐하면 이제 유동 시가총액 비율이라 그래가지고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려면 유동 시가총액 비율이 50%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통 주식수가 어느 정도 좀 많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주주 지분율이 거의 80%예요. 물량이 80%가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20%밖에 유통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조건에 맞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MSCI 지수 편입은 거의 안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그래요? 예, 가능성 거의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좀 사실 주가도 되게 가벼워요. 한미약품은 되게 못 가는데 이게 유통 주식수가 워낙에 작다 보니까 조그마한 이벤트만 나와도 주가 위로 이렇게 금방만 오르는 마치 그 우선주처럼 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투자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미약품이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라가는데 단지 한미사이언스의 그런 이슈들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MSCI 뭐 편입된다 안 된다 그 전부터 좀 뭐 기사들은 나왔지만 그 MSCI 기준을 봤을 때는 편입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편입이 안 되면 약간 뭐 물론 좀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편입이 안 된다면 실망 매물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한미사이언스는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 SK케미칼, SK바이오팜만 보세요, 차장님? 네, 저는 그 두 개만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없다의 한 표시고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네. 저희가 오늘 이제 MSCI 편입 예상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두 분과 함께 전략을 또 세워봤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그 SK 바이오팜을 사실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가 네. 2주 전부터. 아직도 많이들 물어보시는. 네, 근데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1월 말까지는 그냥 가져가라. 왜냐하면 이런 이벤트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수급적으로.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 편입되고 SK
바이오팜에 그러니까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그날까지는 주가가 웬만하면 쉽게 안 빠집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주가가 다시 급락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꼭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가 끝나는 날은 반드시 매도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꼭 한번 이번에도 SK 바이오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염두에 두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뭐 댓글을 통해서 MSCI 편입 예상 종목을 물어보는 분이 계셨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두 개의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넷마블입니다. 3분기 실적 보시면요. 매출액이 6,5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 증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 감소한 791억 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이제 시장 기대치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4분기 신작 성과에 이제 주가의 방향성이 달려 있는 건가요, 대표님? 네, 넷마블을 보게 되면 일단 한숨이 나오죠. 네, 거의 올해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갔다가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혹시 뭐 중간에 사셨던 분들은 좀 마음고생이 심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IPO 후폭풍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시장의 기대감을 한 몸에 안으면서 IPO가 진행되면서 그에 따른 뭐 지분 갖고 있다 이런 게 부각받다가 이제 그게 또 쭉 어느 정도 기대감이 빠지면서 그대로 내려왔던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올라갔을 때도 보통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 정도 밸류 가지고 실적 나오는 밸류 가지고 좀 평가하기에는 좀 비싼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게 또 그대로 내려온다라고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실적 관련된 쪽의 변화는 일단 뭐 3분기도 어느 정도 좀 선선할 것 같고요. 올해 실적들 그래도 양호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여전히 시가총액이 10조 원대입니다. 그에 따른 부담감은 아직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래도 새로 게임 중에 하나 A3 얼라이브라고 하는 요즘 광고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마케팅 비용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 어떤 흥행이 되느냐 여부가 또 가장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요즘 게임주가 흥행에 성공하는 게임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일단 기대감은 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넷마블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내년에 대한 실적이 또 상당히 좋게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보유한 게임들의 효과가 완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너무 그쪽만 바라보기는 힘들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돌파를 해야 됩니다. 주가가 지금 매물대 많은 가격대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첫째가 일단 13만 5천 원대 같고요. 좀 더 길게 봤을 땐 주봉상으로는 한 14만 원대 중반 정도. 그러니까 즉 13만 5천 원에서 14만 5천 원대가 가장 저항이 좀 심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등했을 때는 그 정도에서 한번 끊고 다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마블도 최근에 정말 깊게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3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1조 3,269억 원, 영업이익은 11% 증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주요 사업과 더불어서 이제 뭐 방산 부문의 수주 모멘텀 등등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나요, 차장님?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회사인데 원래 이제 보잉 같은데 항공기 부품을 납품하니까 상당히 백신 뉴스가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항공기가 내년부터 또 이게 아무래도 좀 정상화되면서 또 보잉이 수출이 좀 잘 되면 당연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백신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좀 주가 부진했는데 좋은 소식이 좀 나온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방산과 관련해가지고 뭐 호주 자주포 수출이라든가 또 사우디의 이제 비오복합이라고요. 이제 이 뭐 장갑차에 보면 이렇게 이 대공포 같은 게 달려 있잖아요. 거기다가 휴대용 이제 대공 미사일을 같이 이제 결합한 게 이제 비오복합이라고 용어를 부르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특화돼서 해외에서 굉장히 좀 히트를 쳤던 그런 이제 방산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아마 사우디 쪽에 좀 나중에 수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감들이 좀 녹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은 또 한 번의 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거기다가 좀 가장 우려했던 이 보잉 쪽에 대한 이제 그 항공기 부품에 대한 그 악재 부분들이 이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 차트도 보시면 완전히 그냥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있기 때문에 전혀 뭐 가격적인 부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뭐 가치주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 지난번 이제 전고점 31,000원까지는 충분히 뭐 도달해도 크게 이상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 한번 31,000원까지 좀 여유를 가지고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실적 부문을 저희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특징주로 두 가지 종목들 만나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주 김민수 대표님 종목 들어볼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인텔리안테크입니다. 네. 이 회사는 해상용 안테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참 오랜만에 듣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듣는데 가끔씩 한번 움직이게 되면 또 들썩들썩 하는 종목인데 네. 요즘 조선주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파도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하는 분야가 관련된 쪽에 글로벌 선박 장착 비율이 한 2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좀 더 매출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부분인데 그보다 좀 더 주목하는 게 지금 많이 알려진 이제 저궤도 위성 관련된 인터넷 서비스 이쪽에 대해서 한때 이제 원웹이라고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어느 정도 주목을 받았었죠. 그 회사와 함께 텔레셋이라는 두 회사가 있는데 원앱 같은 경우 일단 시장 사정 기업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소프트뱅크가 어떤 매각하고 또 파산까지도 이어졌다가 이 회사를 일단 인도 회사가 인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좀 상용화 일정이 좀 지연돼서 아마 2021년 내년부터 22년까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주 고객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더 기대가 되는데 특히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인터넷이 접근을 못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지역에 충분히 접근하고 뭐 5G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로 나간다라고 되면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일단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내년에 실적 성장은 빠르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높은데 하나 이제 주목할 부분들이 최근 주가가 일단 이번에 10월 말 때도 흔들릴 때 안 빠졌습니다. 네. 안 밀렸다는 얘기는 내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안고 있다는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직전 고점대 한 34,000원대 부근이 관건인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못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변화는 기대를 할 만하다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37,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28,5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4,000원 돌파 이제 중요하다라고 또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37,000원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염승환 사장 그리고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